예, 오늘 예,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Y 뉴트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지금 이제 뉴트릴라이트는 다 많이들 아시고, 어쨌든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저희 아이템이 건강기능식품, 즉 뉴트릴라이트죠. 제가 뉴트릴라이트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뉴트릴라이트 시작은 1920년대 창시자인 칼렌보그라는 박사님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부자들보다 채식을 하는 서민들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나 과일에 있는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게 되고 1934년에 최초의 건강기능식품 뉴트라이트를 그중에 더블엑스를 이제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뉴트라이트 시작은 처음부터 식물 영양소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금 78년, 88년인가요? 그래서 1934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아마 이제 곧 90년이 돼가죠. 그래서 이런 시작이고, 제가 제일 앞에 문구에 보면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메이의 철학은 그대로 지키고 과학은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한 농법에 대한 걸로 쓰이고 자연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걸로 과학이 쓰이지 어떤 다른 조작으로 과학이 쓰이지 않았다는 걸 보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몬산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몬산토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건 GMO.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대 유전자 변형 작물인 GMO를 연구 개발하는 다국적 농업 기업이라고 아예 GMO 개발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GMO가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이죠. 아직까지 이거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유전자 작물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8년 6월에 바이엘에 의해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몬산토는 바이엘 그룹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지만 바이엘은 독일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는 원래 농약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저희가 아스피린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농약 화학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종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지금 두 몬산토, 바이엘은 원래 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묘 회사인데요. 몬산토가 세계 1위였고 바이엘은 5위 안에 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이엘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최대 27%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몬산토 바이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한민국 1위 기업이 흑농종묘, 중앙농묘가 3위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멕시코의 세미니스라는 회사의 종묘회사로부터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종묘회사로 우리나라 1, 3위 종묘 기업이 IMF 이후로 인수가 됐어요. 근데 이 세미니스라는 멕시코 기업을 바이엘이 인수했습니다. 몬산토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몬산토에 의해서 종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토종 작물의 70%는 이미 몬산토에 로얄티를 내고 있습니다. 배추, 청양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다 로얄티를 지급하고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농산물에서 이미 GMO가 꽤 많이 여러분이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메이는 그러면 그 종자은행의 전 세계에 지금 4분의 1을 넘어가는 회사가 지금 GMO를 가장 개발하고 있는 몬산토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뉴트라이트라는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 식물 선정부터 농장 선정. 근데 이 종자 선택을 아메이가 본사가 직접 합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 전부터 지금까지 이 종자를 한 번도 다른 외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종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라는 뜻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입니다. 저희가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의 집에서 아무리 키우고 해도 종자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종자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미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거를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합니다. 일단 한 번 되면 두 번째에는 씨앗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다 바꿔놓은 상태라 매번 농사를 지을 때 종묘 회사에서 종자를 선택해서 받아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이 종자를 처음부터 그 88년 전 1934년부터 지금까지 그 종자를 그대로 유전자 변형 없이 저희가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종자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재배하고 수확하고 농축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저희한테 오는 9단계를 거쳐서 오는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건강기능식품인 자사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The only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북미 최초의 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죠. 그래서 1934년 이후 지속된 철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은 앞에 부분, 즉 전 세계 유일의 건강기능식품인데 앞에 자사농장에서 식물을 재배, 수확, 처리하는 여기서 식물을 처리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과연 식물을 처리해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자사농장에서 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셨죠? 지금 이 회사가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유래한 그대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야채, 과일, 샐러드 하는 유기농 샐러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건조해서 저희한테 영양제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비료를 좀 설명드릴까 해요. 비료가 뭔데?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물 또는 토양에 투입하는 영양 물질입니다. 그게 비료라는 거예요. 근데 비료는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는 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동식물로부터 나옵니다. 즉 동물은 저희가 옛날에 인분을 쓰기도 하고 동물 거름을 써서 하죠. 그러면 이 비료에 3요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비료의 3가지.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제가 인산은 지난주에 제가 환경과 세제에서 잠깐 다뤘고요. 오늘은 질소를 좀 다룰까 합니다. 질소가 뭐냐? 광합성의 잎과 생장. 인산은 열매의 생장. 그래서 미생물 먹이도 되죠. 그리고 칼륨은 생장 및 뿌리를 발달시키는 데 쓰입니다. 그러면 질소가 뭐냐면 이 잎들이 광합성을 밟기 위해서 성장을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는 사실은 공기 중에 있기도 하지만 질소가 땅에 많이 있어야 광합성을 잘하고 얘네들이 자라는 비료의 1번이 질소입니다. 그러면 이 질소를 어떻게 하는데? 부분 화학 비료를 쓰시면 그 질소를 화학에서 뽑아낼 건 하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비료를 뽑아내는지 보시겠습니다. 아메이는 비료라는 건 실제로 그 중에 질소는요, 저희가 단백질, 즉 왜 인분을 쓰냐면 동물에서 나오는 거든 식물에서 나오든 단백질이 안에 아미노산,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요. 이게 분해될 때 질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동물도 혹시나 균이나 세균의 위험이 있어서 식물을 썩은 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퇴비용 식물을 따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 왜 콩을 쓰는지 아시겠죠? 단백질이 되게 많은 식물을 써서 콩과 식물을 써요. 이 콩과 식물을 쓰면 얘가 나중에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면 질소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질소를 콩 심어야 단백질 종류를 심어야 질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썩혀서 내가 원래부터 썩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썩혀서 스스로 얘가 땅으로 들어나가게 하는 걸 이
자연 퇴비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을 심어서 질소를 땅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렁이가 써서 밭을 정리해서 공기를 굉장히 많이 통하게 하면 질소가 밑으로 들어가죠. 플라스틱 시트를 덮어서 얘가 질소가 그 안에서 단백질과 함께 분해되면서 질소가 땅에 들어가면 이 재배를 할 수 있는 질소를 불어넣은 땅이 됩니다. 다른 데서 아마 집에서도 아무리 키우셔도 비료는 사서 쓰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료를 이렇게 해서 쓰시는 가정이 있던가요? 어머님이 집에서 농사 지어도 이렇게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뉴트라이트가 이렇게 해서 비료조차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농약은 당연히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철학을 지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왜 콩과 식물을 왜 플라스틱 시트를 덮어서 질소를 불어넣냐? 비료 때문이죠. 자연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음식 찌꺼기나 어떤 동물의 어떤 분뇨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료를 위한 걸로 아예 식물을 심어서 거기서 재배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퇴비를 만들어서 땅에 공급하는 걸 이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영양제가 타사랑 비교가 많이 될 거고 다른 회사에서도 영양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영양제가 과연 자사 농장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예쁘고 컬러풀하고. 근데 이 회사에 알아보면 회사의 제조원은 다 어떤 공장에 있지 않던가요? 그 뒤에는 누가 있나요? 아까처럼 제약회사 또는 그냥 건강기능식품 회사지만 농장이 없으면 얘는 어디서 나왔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뉴트라이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농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농장에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농장을 가꾸고 비료를 어떻게 만들고 저에게 해충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그 철학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아메이의 인체에 해가 되는 건 단 하나도 만들지도 통하지도 않겠다는 그 철학을 지켜나가면서 과학을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자연 친화적 농법을 하는 거에 모든 걸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양제를 지금 드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GMO가 들어오고 지금 식물 영양소 자체가 옛날보다 3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있는 영양소를 다시 최적화된 영양소로 올리려면 적어도 GMO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모든 음식에서 GMO를 피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인간이 다시 자기의 회복을 하려면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인간은 유전자 되지 않은 식물에서 가장 많은 걸 얻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한 식물의 파이토케미컬이 가장 유기농으로 자연 친화적이라 할 때 원래 600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600여 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을 다 드시려면 영양제가 공장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블엑스가 그 유전자 조작도 안 된 순수 농장에서 만든 식물 농축물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뉴트라이트를 공급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이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는 내 자신에게 어떤 영양 상태를 공급하는 걸 매일매일 넣어주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트라이트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농장에서 만든 건강한 야채 샐러드를 매일 적어도 10접시 이상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뉴트라이트를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